지금부터 창의 ICT 공학 설계 입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전기 공학부를 졸업을 하고 학사 학위만 가진 상태에서 삼성이나 LG 같은 전기 전자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 단계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약간 젊게 보이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분이 설계를 한 그대로 어떠한 제품이나 모듈을 제작을 하고 그 성능을 테스트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서의 형식으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개념으로 말한다면 과장이나 부장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경영 능력 그리고 기획 능력을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사 또는 사장까지 승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커스터머와 상담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전체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즉시 이런 위치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벤처를 설립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일을 한 두세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성공하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목은 전기전자 전공을 처음으로 접하는 2학년들에게 공학이란 무엇이며 공학 설계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기획 능력, 그리고 특히 설계 능력의 중요성을 공학적인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전 7주 동안에는 공학 설계의 개요와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론 강의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중간고사 이후 7주 동안에는 조별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마지막 주에 팀별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첫 강의에는 교과목 소개를 하게 되고 공학 설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안내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아두이노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하나인 아두이노의 개요 및 설치 그리고 조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디자인 프로세서, 그 다음에 리콰이어먼트 어널리시스, 시스템 디자인, 매니징 더 디자인 프로세서, 즉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세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테스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LED와 버튼 제어, 서킷 시뮬레이션, 그리고 센서, 액추에이터, 그리고 파이썬, 그 다음에 변수와 자료의 형태, 그 다음에 입출력,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스트럭처, 즉 if문, while면, for 또는 함수, 클래스, 모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파이썬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을 이 중간고사를 통해서
그 평가를 하게 되고, 나머지 후반부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조별로 모여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팀 프로젝트의 결과를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참여도와 태도, 그리고 과제, 그리고 중간시험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 비율은 20%, 50%, 30%입니다. 여기 20%는 출석과 회의록, 그리고 영수증을 또 제출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작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재료비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공학윤리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 평가는 동료 평가와 교수 평가로 나누어지는데, 동료 평가는 최종 결과, 즉 마지막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 얼마나 잘 동작하느냐가 20%가 들어가고, 발표 내용 및 발표 능력으로 20%, 그리고 교수님이 10%를 평가를 해서 이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은 오픈북으로 보게 됐는데, 이것은 30%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 과목의 목적은 여러분이 디자인 과정, 디자인 프로세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한 그러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 또는 기술을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잘 응용을 하느냐 하는 그런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커스터머의 니즈,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로 마켓 시장을 분석을 해서 얻게 되는데, 이것을 문서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스테이트먼트 오브 프로블럼입니다.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묘사, 설명문이 되겠죠. 문제에 대한 설명문. 이 스테이트먼트 오브 프로블럼은 커스터머의 용어로 그렇게 목표를 설명한 것입니다. 즉 문과 사람도 이것을 스테이트먼트 오브 프로블럼을 읽으면은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구나,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requirement specification, 여러분들이 많이 스펙하는 바로 그 스펙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requirement specification 이러한 문서는 그 공학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서술한 것인데, 그것은 엔지니어의 용어로서 용어를 사용해서 서술된 그러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전자 제품인 경우에는 이것이 전력 소모가 몇 와트가 되고, 이것의 이 에러가 몇 퍼센트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몇 볼트에서 동작을 해야 되며, 이것이 최대한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허용이 되는가는 것과 같이 그 어떤 전공자들, 그 기술자들, 엔지니어, 그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로서 이 목표, 이런 목표를 서술한 그러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시스템 디자인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블록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즉 박스의 형태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이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신호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증폭을 하고 또 그것이 이 증폭을 할 때 이 증폭률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은 몇 볼트에서 동작을 하는지, 출력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것을 블록의 형태로 우리가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블록이 나오면은 그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자세하게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제일 앞에 왼쪽에 있었던 사람이 주로 이런 일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블록들이 완성이 되면 이것을 다 조합을 해서 여기저기 테스트를 하고 이 목표, 기술적 요구사항을 달성을 해서 그래서 커스터머가 원하는 어떤 목표, 성능을 달성을 한다면 프로젝트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공적인 지식을 적용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공 지식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여기서 이 커뮤니케이션은 통신이 아닙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됩니다. 즉 어떤 커스터머가 언제까지 이 제품을 원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스케줄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 또는 이 기획하고 진행 능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팀으로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팀워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공 능력은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킬들이 다 있어야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잘 응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기술을 동원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사실 돈을 벌자고 여러분들은 공학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공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엔지니어는 과연 무엇이냐? 공학도란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디자인입니다. 엔지니어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어떠한 컴포넌트, 어떤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모듈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 단어는 방금 앞에서도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도 나온 단어인데,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는 그때의 프로세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과 컴포넌트와 프로세스라고 할 때는, 이때는 번역을 공정, 즉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웨이퍼를 씻는 단계, 그 다음에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웨이퍼를 자르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잘라진 웨이퍼의 한 조각을 패키징하는 단계,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이 프로세스는 공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컴포넌트나 또는 공정을 설계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왜 하냐면 커스터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커스터머가 돈을 지불하게 되겠죠. 그래서 엔지니어라는 것은, 사람은 또는 엔지니어라는 직업은 커스터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시스템, 컴포넌트 또는 공정을
디자인하는 사람 또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매니팩처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공장 직공 또는 공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엔지니어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 이 설계대로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여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구조를 하나 봅시다. 여기에 시니어 매니지먼트, 이것이 지금으로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본부장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매니저,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연결된 것이 퍼체이싱, 구매부, 여기 마케팅, 시장, 영업부,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여기 나온 요거죠. 매뉴팩처링,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부서, 행정부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담당하는 파트가 있게 되고 기계 담당하는 파트가 있고 보조 파트가 여기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실 요 빨간 그 원을 그린 요 사람들이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디자인을 합니다. 왜 디자인을 하느냐? 커스터머가 요구하는 리퀘어먼트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커스터머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그러한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요런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크니시안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엔지니어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설계했을 때, 야, 요거 그대로 만들어봐 하면 이 사람은 설계도 대로 만들고, 또 가끔은 테스트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디자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이너, 이 엔지니어와 구별해서 여기는 테크니시안, 기능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프로젝트 매니저, 이 사람은 디자인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프로젝트의 예산도 관리를 해야 되고 스케줄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경험을 많이 쌓게 되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시니어 매니저로 승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 경우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언티스트와, 즉 과학자와 엔지니어, 기술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한다면 과학자라는 사람은 현재 존재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엔지니어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엔지니어에게 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들은, 즉 과학자는 자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피노미나 또는 자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동작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이나 컴포넌트나 또는 프로세스, 공정을 설계하거나 또는 개발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사실 물리학자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리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창의적으로 개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이언티스트에게는 만족시켜줘야 할 커스터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엔지니어는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래서 만족함으로 해서 돈을 지불하는 커스터머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일한 그 결과는 사실 우리 인류의 이 자연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일한 결과가 어떤 설계도 또는 설계에 관련된 문서들이 그 엔지니어들의 일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들의 이 최종 결과물은 사실 논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엔지니어의 최종 결과물은 그 어떤 제품 또는 공정을 개선하는 것이며, 또 그러한 공정이나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개발을 하는 것, 즉 개발품이 우리 엔지니어들의 최종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테크니션,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기능공 정도가 되겠죠. 기능공. 이 기능공들은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제작한다는 것은 이런 설계도 또는 설계 문서에 따라서, 즉 지시된 바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기능공, 테크니시안이라고 부르며,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사람,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물건을 고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엔지니어가 아니라 테크니시안이 되겠습니다. 즉 기능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미국의 공학인증원 ABET, Accreditation, 인증하다는 뜻입니다. 인증.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에서 정의한 공학 설계의 정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앞에서도 나왔지만, 공학 설계라는 것은 원하는 요구사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이나 컴포넌트나 프로세스, 공정을 고안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누가 원하는 거냐 하면 고객이 원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컴포넌트나 공정을 고안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이 미국 공학인증원에서는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로세스는 끊임없이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 과정인데, 한 번 결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즉 한 번 결정을 했다가 그것이 그 결정사항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즉 원하는 성능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는 다시 돌아와서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명시된 목표, 명시된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변환시키는 건데, 그 변환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과 수학적인 지식, 전공의 지식을 우리는 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디자인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엘리먼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다 만족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고 테스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이 뒤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몽이니까 이건 부사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디자인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만들고 테스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는 것은 다큐멘테이션, 문서를 함으로 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문서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엔지니어링, 공학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글로벌 이코노미, 전 지구적인 그러한 경제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삼성이라든지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글로벌 컴피티션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잘 팔리면 되는데 또 어느 한 지역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그 제품이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국제적인 경쟁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는 국제적인 경쟁의 속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지식 기반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더 필요한 것은 창의력이 되겠습니다. 이 전 세상에서는 없었던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빨리 만들어야 되고 더 값싸게 만들어야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어떤 재난이라든지 또는 화산 폭발이라든지 또는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될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커스터머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매니팩처러가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거, 버벌. 그래서 남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잘 이해하는 것, 즉 수업을 듣고 금방금방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즉 커스터머를 설득해야 되고 우리는 매니팩처러를 설득해야 됩니다. 이 설득한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는 이해시킨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해시킨다. 이렇게 말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글로 써서 즉 다큐멘테이션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어떤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기획 능력이, 독립적인 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창의력이 있어야 되며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혼자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혼자 만들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당연히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겠죠. 경쟁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부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터를 할 것이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이냐,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모으고 이것을 잘 결합하고 분석을 해서 이것을 또 잘 응용을 한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그러한 제품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학부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 강의이고 하나는 설계 실습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들은 수업은 대부분이 다 렉처, 이론 강의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볼 때는 혼자 앉아서 들어도 되고 또 같이 앉아서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옆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로 한 수업 시간에는 하나의 주제만 다루게 되고 학생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거의 듣기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를 할 때는 대부분 다 그 해석을 위주로 한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위와 같은 회로가 있고 거기에 전압이 얼마가 걸려 있고 저항이 얼마일 때 전류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풀어내는, 즉 모든 값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의 동작 결과를 분석하는, 그러한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했는지를, 그 해석 과정을 잘 이해했는지를 호목을 숙제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험 실습 과목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거의 모든 실험 실습은 팀으로 2인 내지 4인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이루어지고 또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팀워크를 형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하나의 실험 실습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제만 다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토픽들, 주제를 가지고 다 이해를 해야지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아주 능동적으로 직접 일을 하게 되고 우리 학부의 대부분의 실험 실습은 다 디자인,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으로 설계를 해오고 그것들을 학교에 와서 실제로 대면 실험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젝트 베이스입니다. 프로젝트와 이 홈워크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홈워크라는 것은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값들이 다 주어져 있을 때 그 동작이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의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냐, 전력을 얼마나 소비할 것이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홈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는 목표만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두 다가 솔루션이, 즉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좋은 답이 있고 나쁜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답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문제를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홈워크와 구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은 거치게 되는데, 이 화살표의 크기에서 보다시피 사실 이것이, 즉 디자인 레버러터리, 실험 실습 과목이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는 이 이론 강의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실험 실습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론과 이 실험 실습을 학부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은 4학년 때까지 계속하게 되는데, 사실 학부 과정, 언더그래듀에이트 코스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엄밀하게 의하면은 그 전공에 관련된 용어를 배우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이 학부 과정에서는 새로운 용어, 전공 용어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도대체 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이오드는 무엇이냐, 커패시터는 무엇이냐, CMOS가 과연 뭐냐, 디스플레이 소재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런 용어들을 주로 배우게 되고, 이것을 배우면서 사실 4학년 과정은 4년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은 지도교수와 같이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How to solve the problem.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터를 해서 동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4년 동안 배운 이런 용어, 개념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2년 동안, 석사과정 2년 동안 단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거기서 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즉, what to do in the future.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이냐. 한 10년 후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은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졌다는 것은 오리지널리티, 아주 독특한 거죠. 전 세계에서 내가 이걸 처음 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이 PhD 코스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탑 클래스, 탑 10% 정도의 수준에 있는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학부소만, 학사학위만 받고 졸업한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훌륭한 국가 인력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석사과정에 진학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삼성과 LG, SK에서 지금 이사급의 한 60, 70%가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석사학위는, 미니멈 석사학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급들도 최근에는 즉 예를 들어서 삼성 계열 회사의 사장들은 지금 거의 7, 80%가 이공계 출신이고 그들은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 석사과정에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업은 어떠한 엔지니어를, 어떠한 인재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삼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은 창의성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소통을 해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열정을 가지고
몰입을 해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그러한 인재를 원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그리고 창의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협동을 해서, 또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패션, 프로페셔널, 커미트먼트, 몰입입니다. 러닝, 끊임없이 배우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오픈리스,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협동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고 있고, 이것을 더 줄여서 패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창의력을 가지고 혁신을 할 수 있으며, 인간미, 인테그리티, 인간성이 완벽한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정직하고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삼성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 LG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지만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그러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노베이션,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원하고 있고, 팀워크를 이루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 꾸준히 실력을 배양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 이러한 인재를 LG가 원하고 있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지향이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정정당당한 그러한 사람, 팀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그래서 협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엔지니어가 갖춰야 될 열정, 그런 자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고객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상호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현대 사회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하십시오. 남을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상호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 발전하고 결국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중에서 하나인 이너트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적극적인 인재를 원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며 책임감이 있는 인재, 그리고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인재, 그리고 성실한 인재를 현재 우리나라의 또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은 그러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겠습니까? 이 훌륭한 엔지니어라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 what was expected, 기대되어지는 것을 전달해주는, 전달해주는,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좋게, 더 철저하게,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더 훌륭한 엔지니어이며,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better documented, 문서화를 잘하는 사람이 굿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부터 이런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항상 어떤 작업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작업은 보고서를, 즉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러한 작업을 매 학기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굿 엔지니어라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굉장히 유연하고 자기 것을 또는 과거의 습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이 시키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줄 친 것처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플렉서블 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엔지니어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를 하거나 또는 어떤 리더가 될 때도 항상 팀을 움직이기 때문에, 또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능력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자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시 한번 앞에서도 반복이 되지만은 오픈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자기가 틀렸을 때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더 좋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업의 데디케이션,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볼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엔지니어링 기술은,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한 번 반복이 되지만은 이 굿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은 남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를, 의사소통하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일하는 것, 굿 팀 플레이어, 팀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이 스케줄,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문서화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who can be bothered,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귀찮음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을 계속 하면 지겹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굿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이고 그리고 단순한 일을 계속 하다가 이거 로봇한테 시키면 안 될까, 이거 컴퓨터로 자동 제어를 어떻게 하면은 나는 좀 놀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 즉 반복적인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시계 바늘처럼 똑딱똑딱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굿 엔지니어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귀찮으면은 이거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귀찮음을 느끼는 사람들, 지겨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굿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굿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도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부터, 어렵더라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으며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고 남들의 도움을 전혀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시너지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시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한 번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실 어떻게 말하면 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대가리죠. 왜냐하면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 위해서, 또 수식을 하나 외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둘이 있으면 그래도 돌입니다. 돌들이죠. 그런데 4명이 되면 돌이
4시 되면 똘똘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대학을, 우리 전자전기공학부를 다니면서 많은 실험 실습을 하게 되고, 그럴 때는 거의 미니멈 4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해서 프로젝트나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항상 쇄신합니다. 항상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신을 단련한다. 이것은 꼭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하면서도 심신을 단련합니다. 대기업의 사장단, 어떤 그룹이라고 하면은 여러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사장들 모여서 골프 대회도 합니다. 다들 골프 잘 치고, 다들 새벽에 일어나서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심신을 단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심신을 항상 운동을 해서 자기 심신을 단련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성공한 엔지니어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업무가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몰두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출근할 때 굉장히 즐겁게 출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하는데 돈을 받는 그러한 엔지니어는 정말로 성공한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큰 돈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돈만 있고, 그 다음에 즐기는 일을 하면은 몹시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흥민이라든지 박지성을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부터 공 차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을 열심히 쳤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야, 너 공 잘 차는구나. 계속 공 차라. 그럼 우리가 돈 줄게.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성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축구를 잘하는지, 골프를 잘하는지, 아니면은 아날로그를 잘하는지, 디지털을 잘하는지, 또 아날로그가 재밌는지, 디지털이 재밌는지, 하드웨어가 재밌는지, 소프트웨어가 재밌는지, 어떤 트랜지스터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재밌는지, 아니면 시스템을 보는 것이 설계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 학부 과정에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며, 우리 학부의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커리큘럼은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 다 열심히 한번, 특히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말로 재미있는 그러한 분야를,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전자신문, 이 www.etnews.com 이라는 이런 신문이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계속 매일 이 전자신문을 읽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사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흥미를 끄는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적성 또는 전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공한 엔지니어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사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즉 상사가 승진을 하거나 또는 벤처를 세울 때, 설립하려고 할 때 자네 나와 같이 일하지 하면서 데려가고 싶은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성공한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동료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며, 부하 직원이
추종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벤처를 설립하기 위해서 퇴사를 할 때 부하 직원이 따라 나오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듣고 타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잘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인간관계가 되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엔지니어 또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